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빅매치죠. 올 시즌 첫 프리미어리그 코리안 더비입니다. 울브스와 토트넘의 경기 내일 밤 9시 30분 황금 시간대에 펼쳐지는데요. 지난 셰필드전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5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달성하고 있는 황희찬 선수. 시즌 10경기 6골을 터뜨리며 울브스에서도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데요. 50년 전 울브스 전설 데릭 더건과 타이 기록을 또 달성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어 지난 첼시전 아쉽게도 오프사이드 선언으로 득점으로 인정되진 않았으나 매경기 위협적인 폼을 뽐내고 있는 손흥민 선수. 올 시즌 8골로 모하메드 살라 선수와 함께 엘링 홀란 선수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물오른 폼을 보이고 있는 두 선수의 만남에 많은 기대감이 쏠리고 있는데요. 현지 또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 울브스와 토트넘의 경기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총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통계 매체죠. 옵타에서 울브스와 토트넘의 승리 확률을 슈퍼컴퓨터를 통해 예측해봤습니다. 울브스 승리 확률 27.4%로 예측했고요. 토트넘 승리 확률 44.2%, 무승부를 28.4%로 예상했는데요. 또한 슈퍼컴퓨터의 시즌 예측에 따르면 토트넘은 지난 경기 시즌 첫 패배로 우승 가능성이 0.6% 떨어졌다고 합니다. 맨시티가 87.5%로 가장 우세하고요. 이후 리버풀이 7.9%, 3위에 아스날이 3.4%, 그리고 4위에 토트넘이 위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울브스는 강등 가능성이 높은 팀 중 하나인 셰필드를 상대로 패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등 확률이 2.5%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 애널리스트가 정리한 내용 상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앙제 포스테코글루는 마침내 프리미어리그에서 첫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토트넘은 혼란스러운 경기 속에서 4대1로 패배했는데 이 경기에서는 2개의 레드카드 그리고 여러 번의 오프사이드 판정이 나오는 골도 있었고요. 니콜라스 잭슨의 해트트릭까지 정말 많은 요소가 포함된 경기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기의 영향은 울브스와의 12라운드에 더욱더 크게 끼쳐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로는 토트넘에는 출전 정리 선수 2명이 생겼고요. 또한 부상으로 많은 결장자가 발생했기 때문이죠. 이날 토트넘의 선발로 나선 선수 중 굴리에모 비카리오, 페드로 포로, 이브 비수마, 손흥민 다 4명만이 정상적으로 경기를 마쳤다고 하고요. 로메로가 3경기, 우도기가 1경기 출전 정지를 당한 것 외에도 토트넘은 정말 뼈아픈 또 부상을 당하게 되죠. 토트넘 수비의 핵심인 미키 판더펜 선수가 심각한 햄스트링 부상을 입었고요. 제임스 메디슨 역시 발목 부상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에메르송 로얄, 에릭 다이어, 벤 데이비스 등 임시로 수비 라인을 구축할 수는 있지만 현재 메디슨이 결장할 경우 이 토트넘에서 창의적인 플레이를 대체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메디슨 선수보다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한 선수는 뉴캐슬의 키어런 트리피어뿐이고요. 또한 트리피어, 브루노 페르난데스, 브라이언 음베모만이 메디슨의 3.2개보다 더 많은 기대 어시스트를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메디슨 선수가 토트넘에서 가지고 있는 역할,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은 연패를 피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감독 부임 내내 연패를 기록한 건 일본 J리그 요코하마 F 마리노스를 이끌던 시절인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3연패를 기록한 게 전부라고 하는데요. 이후로는 연패를 기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연패를 피하기 위해서는 부상자들의 속속한 복귀가 또 요구되는 상황인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메디슨 선수가 잉글랜드 대표팀 발탁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 뜻은 부상이 심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현지 매체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 메디슨 선수가 출전할 수도 있다고 바라보고 있고요. 혹여나 이번 경기 못 나오더라도 큰 부상이 아닐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울브스 역시 네트의 공백이 또 큰 상황인데요. 지난 셰필드전을 봤을 때 확실히 네트 선수가 빠졌다 보니까 좀 공격력에 있어서 전보다는 덜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경기 후반 추가 시간 10분 파비오 실바가 파울을 범했다는 이 가혹한 판정을 받은 후 노우드가 페널티킥으로 결승골을 넣으면서 셰필드의 첫 승리가 이 울브스와의 경기에서 나오게 된 것인데요. 오닐 감독이 이끄는 울브스는 오랜 시간 경기를 지배했지만 결국에는 무자비한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승리를 따내지 못했습니다.
이번 경기에도 결장할 예정인 네투는 사실상 이 울브스 공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황희찬 선수와의 엄청난 호흡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격 포인트를 달성했던 두 선수인데요. 실제로 네투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7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맨체스터 시티의 제레미 도쿠만이 그보다 3개 더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메디슨을 대체해야 하는 것처럼 오늘 감독도 이 주력 선수인 네투 없이도 울브스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야만 하는 상황인데요. 마테우스 쿠냐 선수에게 또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부분이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선수 내 드리블 성공 횟수가 가장 많은 선수고요. 29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셰필드전에서 첫 골을 기록한 벨레가르드에게도 또 한 번 득점을 기대해볼 수 있는 부분일 텐데요. 디 애널리스트는 칼라지치를 대신해서 벨레가르드가 선발 라인업으로 나올 가능성도 높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네투가 없을 때 공격적인 면에서 가장 힘이 될 수 있는 건 황희찬 선수겠죠. 디 애널리스트에서도 황희찬 선수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6골 2도움을 기록하며 단일 시즌 최다 득점 기록을 세운 황희찬이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황희찬 선수는 지난 경기 벨레가르드의 골을 돕기도 했고요. 최근 프리미어리그 5경기에서 연속해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 2004년 3월부터 5월까지 7경기 연속으로 골을 넣었던 카라만이 울브스에서 더 오랜 시간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선수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 그리고 다음 경기에서도 황희찬 선수가 계속해서 공격 포인트를 달성을 한다면 카마라 선수와 동률이 될 수 있는 상황이겠고요. 그나마 울브스에게 좋은 상황은 네투의 부상을 제외하면 사실상 1군 주전 선수들 중에 부상자가 없다는 것인데요. 어린 선수인 조호지와 우고 보에노 이 3명만이 지금 결장인 상태입니다. 따라서 토트넘이 결장자가 많은 반면 울브스는 스쿼드 면에서는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결장 선수 현황 살펴보면요. 울브스 같은 경우는 네투 빠져 있고요. 조호지, 우고 부에노 선수 빠져 있습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는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선수가 빠져 있는데요. 기존에 빠져있던 세세뇽 선수, 세세뇽, 페리시치, 솔로몬을 포함해서 새롭게 이제 판더펜 선수 그리고 히샬리소 선수도 수술을 해서 또 당분간 출전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우도기 선수와 로메로 선수는 지난 경기 퇴장으로 이번 경기 출전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포로 선수는 상황이 불분명한 상태고요. 벤 데이비스 선수도 부상에서 복귀했으나 아직까지 컨디션이 어느 정도인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메디슨 선수 역시 경기를 소화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으로 전해지고요. 확실치는 않지만 총 11명의 선수가 경기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인 토트넘입니다. 이에 BBC 크리스 서튼은 울브스와 토트넘 경기를 1대1 무승부를 예측했는데요. 토트넘이 결장 선수가 많기 때문에 울브스를 상대로 쉽지 않은 경기를 펼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난 경기 앙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높은 라인을 유지한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다고 설명하면서요. 저는 셀틱에서 그의 팬이었고 그가 다른 방식으로 축구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제 평생 그런 경기를 본 적이 없었고 그 부분에서 정말 마음에 들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4대1로 패배했지만 2대1에서 기회가 있었고 사실상 무승부에 가까운 경기였다며 고평가했는데요. 그럼에도 현재 토트넘이 메디슨과 판더펜이 부상을 당하고 로메로와 우도기가 출전 정지를 당하면서 전력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 몰리뉴에서 울브스를 상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기 방식을 바꾸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결장 선수 명단이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본 것입니다. 울브스는 지난 셰필드 유나이티드전에서 운이 나쁘게 패배를 기록하긴 했지만 최근 몇 주 동안 경기력이 많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서튼은 두 팀의 무승부, 이 팽팽한 대결을 예측했습니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는 울브스의 승리를 또 예상했는데요. 울브스는 토트넘의 슈퍼맨 축구의 크립토나이트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슈퍼맨의 최대 치명적인 약점이 크립토나이트인 것처럼 울브스가 토트넘의 이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한 것인데요. 이번 경기를 통해 우리는 토트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과연 토트넘이 정말 상위권을 노릴 수 있는 진지한 팀인지 아니면 그저 보여주기식 공격 축구를 하는 팀인 것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뜻인데요. 현재 데스니 우도기와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출전이 정지됐고 판더펜이 부상을 당한 상황에서 임시로 수비진을 꾸렸을 때 그들이 과연 똑같은
똑같이 같은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번 경기를 통해서 사실 올 시즌 토트넘이 공격 축구를 계속 지향해 왔잖아요. 그런 공격적인 축구를 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을 만들 수 있는지 이 선수들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첼시전 패배에서 9명의 선수로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감독의 철학을 확실히 보여줬으나 토트넘은 가마카제 축구를 선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가마카제라는 건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행동이라는 뜻인데 약간의 모험이 따르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기자는 토트넘이 사실 재미있지만 이게 어디까지나 지속이 가능한 축구는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본인의 이론이고 또 이번 경기는 압박을 받고 역습을 통해 공간을 활용하는 데 굉장히 익숙한 팀이죠. 울브스와의 경기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고요. 울브스는 실제로 뉴캐슬, 아스톤빌라의 홈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뒀고 맨체스터 시티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볼 소유권을 포기할 때 가장 행복한 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실제로 게리 오닐 감독의 팀보다 더 많은 트랜지션 기회를 창출한 팀이 없다고 하고요. 올 시즌 가장 많은 카운트 어택을 성공하고 있는 팀이라고 합니다. 게리 오닐 감독은 매 경기 다른 전술을 짜오지만 확실히 측면을 통해서 역습을 통해서 공격을 풀어나가는 데 굉장히 능한 감독이고요. 실제 지난 경기도 보시면 황희찬 선수와 세메드 선수를 중심으로 또 측면을 활용해서 역습 공격을 가져가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 소유권을 포기할 때 가장 행복하다. 토트넘이 라인을 올리고 공격적으로 더 밀어붙일수록 이 울브스는 그 부분을 공략해서 자신들의 또 스타일을 꺼낼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따라서 그들이 앙제 포스테코글루의 수비에 치명타를 입힐 축구 스타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더욱이나 이제 우도기 선수가 출전을 못하고 로메로 선수가 출전을 못하다 보니까 왼쪽 측면이 굉장히 또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황희찬 선수가 보통 오른쪽에서 요즘 나서고 있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가 그 부분을 잘 공략한다면 울브스는 더 위협적으로 공격적인 찬스를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이브닝 스탠다드는 울브스와 토트넘의 2대2 무승부를 예상했습니다. 울브스는 결장 선수를 감안할 때 토트넘을 상대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봤고요. 몰리뉴 원정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토트넘에게는 어려운 승부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게리 오닐 감독은 확실하게 선수를 준비시킬 것이라고 설명했고 선수들의 사기를 끌어올려 경기를 펼치는 건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몫에 따라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포츠키다 역시 울브스와 토트넘을 1대1 무승부를 내다봤는데요. 울브스가 비록 지난 경기 패배를 통해서 5경기 무패 행진이 끝났지만 사실상 울브스는 이번 경기 출전할 수 없는 그 결장자가 없다. 그러니까 스쿼드가 단단하다라는 것도 표현한 것인데요. 현재 네투를 제외하고 주축 선수들은 다 경기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고 컨디션에도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토트넘도 쉽게 패배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 이유 중 하나가 토트넘이 지난 경기 첫 패배를 기록하긴 했으나 원정에서는 아직까지 패배한 적이 없다는 부분에서 이 경기 기록을 계속 지킬 것이라고 내다본 건데요. 이번 경기 많은 선수들이 결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나 최근 토트넘과 울브스의 전적을 봤을 때도 6경기 중 4경기를 이기며 우세한 토트넘이고 벤 데이비스와 제임스 메디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출전 여부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토트넘이 패배까진 하진 않고 무승부 정도를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스날 레전드죠. 폴 머슨이 지난 첼시전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또 한번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번 경기 역시 머슨은 토트넘이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라며 토트넘이 이긴다면 본인은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결장자가 많기 때문에 승리를 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한 것인데요. 부상과 출전 정리로 많은 결장자가 있는 토트넘이 토요일에 울브스를 이긴다면 저는 큰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토트넘의 상황을 살펴보니 부상이 심각합니다. 미키 판더펜이 빠졌고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데스티니 우도기가 출전 정기로 이내 몇 주 동안 결장할 예정입니다. 제임스 메디슨도 결장할 예정이며 히샬리송은 수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앙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수비 라인을 임시로 구축해야 될 것이며 많은 결장자로 인해 시즌 초반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던 팀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연 이 폴 머슨의 예측이 또 들어맞을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영국 메트로는 울브스의 승리를 예상했는데요. 2위 토트넘의 승점 14점이 뒤진 팀이지만 또 최근 4경기 중 단 1승만을 거둔 팀이긴 하지만 게리오니 감독은 이번 시즌 몇 가지 인상적인 결과를 거뒀고 실제로 9월에 맨시티를 2대1로 꺾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부상자, 결장자가 많은 토트넘을 상대로 또 한 번 인상적인 결과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후스코어드닷컴은요, 울브스와 토트넘을 1대1 무승부를 예상했습니다. 울브스는 경기 종료 직전 논란의 페널티킥을 내주며 셰필드에 패했고 최근 5경기 무패 행진이 끝났지만 결장자가 많은 토트넘을 상대로 쉽게 패배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본 것인데요. 토트넘은 2018년 울브스가 프리미어리그로 복귀한 이후 6번의 원정 경기 중 4번을 승리로 장식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토트넘이 우위에 위치해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울브스는 시즌 초반에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현재 부상자, 결장자가 많은 토트넘을 상대로 경쟁력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봤고요. 1대1 무승부를 예상했습니다. 스코카 같은 경우는 통계로 또 설명했는데요. 양 팀은 모든 대회 통틀어 지난 9경기에서 각각 득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 황희찬 선수가 이번 시즌 울브스에서 5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고요. 울브스는 2023년 빅6와의 홈경기 5경기 중 단 한 번만 패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토트넘 같은 경우는 최근 7번의 원정 경기에서 5승 2무로 무패를 기록 중이라고 하고요. 스코카는 황희찬이 최근 몇 주 동안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으며 토트넘을 상대로 골이나 어시스트를 기록한다면 앙리 카마라에 이어 울브스에서 프리미어리그 6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두 번째 선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황희찬은 올 시즌 울브스 골의 57%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프리미어리그 한 시즌 골과 어시스트 부분에서 개인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기도 하고요. 최고의 컨디션을 자랑하고 있는 황희찬 선수인데요. 반면 골을 넣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울브스는 최근 10번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한 번 이상 골문을 열고 계속해서 공격 포인트를 쌓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최근 14번의 경기에서 단 한 번의 클린시트도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수비가 많이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뜻이겠죠. 반면 토트넘은 굴리에모 비카리오 선수가 정말 멋진 선방을 기록하면서 토트넘의 든든한 뒷문을 또 막아주고 있는데요. 지난 경기만 하더라도 사실상 4골이 아닌 6골, 7골까지 실점할 수 있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하지만 4골 실점만을 허용할 수 있었던 건 이 비카리오 활약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번 시즌 토트넘에서 놀라운 활약을 펼치며 현재까지 73.47이라는 인상적인 선방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비카리오가 최근 5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황희찬을 상대로 최고의 모습을 보여야만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최고의 컨디션이 황희찬 선수를 이 비카리오의 선방으로 막아내야만 한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겠죠. 나인티민 같은 경우는 토트넘의 2대1 승리를 내다봤습니다. 그 이유로는 울브스가 일관성 없는 경기력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지난 셰필드와의 경기에서도 실만적으로 무딘 경기력을 보였고 이번 시즌까지 경기를 기복이 많고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안정적인 경기를 펼칠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한 것이고요. 토트넘이 물론 지금 부상과 출전 정지로 인한 결장자 수가 많지만 눈에 띄는 공격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수비 쪽에서 어떻게 견디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고 수비만 좀 안정적으로 한다면 토트넘의 공격을 밀어붙여서 승리까지 가져갈 수 있다고 설명한 매체입니다. 그렇다면 후스코어드닷컴 예상 라인업을 살펴볼 텐데요. 울브스 먼저 살펴보면 크게 지난 라인업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지난 경기에서 황희찬 선수가 왼쪽으로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고 사실상 활동은 오른쪽에서 했는데요. 이번 경기는 오른쪽에서 세메드와의 또 호흡을 펼치면서 경기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봤고요. 최전방에 칼라이지치 선수가 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토트넘은 지난 경기와 마찬가지로 존슨 선수가 나와서 손흥민 선수와 호흡을 맞출 것이라고 봤고요. 이 수비 부분에서 현재 센터백이 다 부상 그리고 출전 정지로 인해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이어 선수와 누가 호흡을 맞출 것인지 현지 매체에서 관심이 뜨거운데 벤 데이비스 상황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전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스코어드닷컴도
벤 데이비스가 아닌 지난 경기 호이비에르가 한 칸 내려와서 경기를 풀어준 것처럼 호이비에르와 다이어가 함께 중앙에서 호흡을 맞추고 오른쪽에 포로 왼쪽에 로얄로 이렇게 4명의 선수가 수비 라인을 구축해서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매체에서는 벤 데이비스의 컨디션이 괜찮다면 호이비에르 대신 벤 데이비스가 나온다는 예상도 많은 상황이고요. 중원에는 비수마와 스키비 호흡을 맞출 것으로 봤고요. 메디슨 선수 자리에 사르 선수가 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배당률을 살펴보면요. 울브스의 승리가 3.22배고요. 무승부가 3.70, 토트넘 승리가 2.16배인데요. 배당이 크게 다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는 이번 경기가 정말 치열하게 펼쳐질 수 있고 변수가 많을 것이라고 또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고요. 올 시즌 초반부터 굉장히 위협적인 폼을 보이고 있는 황희찬 선수와 손흥민 선수, 이 두 선수가 만나 펼치는 한준TV에서 경기 리뷰 또 다양한 현지 소식들 정리해서 전해드릴 테니까요.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